네, 이어서 319쪽에 사회과의 이론적 접근부터 보겠습니다. 사회과의 전통과 이론적 관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주 사회과에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미리 이런 말을 드리면 그렇지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각각의 개념이 헷갈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분류하는 건 5가지, 3가지, 6가지, 그 다음에 뭐 3가지 이런 식으로 막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헷갈리지만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사회과의 전통이라는 말은 사회과는 뭘 가르치냐? 시민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시민성을 육성하는 교과인데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크게 바스, 셔미스라고 해서 거기 나오죠. 319쪽에 보면 사회과의 전통이라고 해서 1987년 바스, 셔미스라고 나왔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주장한 건 거기 보면 시민성 전달, 사실 이거랑 똑같아요. 시민성 전달과 그 다음에 사회과학으로서 사회과, 그 다음 반성적 탐구로서 사회과, 이렇게 3가지로 나뉘었대요. 그 말이 여기 제가 잘라놓은 1번, 2번, 3번까지의 3가지 분류 방법이에요. 사실 그리고 여태까지 기출문제에서 다 100%는 아니지만 최근에 2013년부터 2020년까지에 나왔던 사회과의 전통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전부 다 이 3가지 분류법만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3가지 분류법만 나왔고 그거에 대한 더 자세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다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3가지가 있고 5가지가 있고 또 6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라고 6가지를 다 설명할 거야. 근데 그 뒤에 이 3가지만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리고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3가지의 차이, 너무 명백한 차이가 있어서 사실 이거 문제가 나오면 다 맞추라는 문제긴 해요. 다 맞추라는 문제긴 한데 이 3가지가 나오면 이렇게 구분하고 만약에 좀 특이한 교수님이 들어가서 이렇게 5가지나 또 6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거기 보면 그 이후에 넬슨과 마이클라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렇게 2가지를 추가해서 전통을 5가지로 분류하였대요. 그래서 그 처음에 제가 보면 거기 오타가 있거든요. 사회과의 전통에서 1987년이 아니라 197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게 나온 게 1978년이고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오타예요, 오타. 제가 정오표를 올려드릴 거예요. 맞고 그 뭐지? 정오표는 제가 지금 카페에다가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일단 영어과 그다음 실과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하는 과목에 따라서 이렇게 제가 보다 보면 제가 이 교재를 내기 전에 사실 엄청 열심히 오타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오표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카페에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들 수시로 각 과목이 끝나면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제가 저번에 영어과에서 그 PPP를 ALM으로 잘못 말한 것처럼 아주 중요한 건 사실 제가 잘못한 거는 이렇게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짜잘한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크게 공부하는데 크게 방해되진 않지만 어쨌든 좀 틀린 거 그런 것들도 정오표에 발견되는 대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 이것도 거기다 올릴 거거든요. 1978년이라는 거. 그 다음에 넬슨과 마이클라스가 1980년에 이렇게 2가지를 더 추가했대요. 그게 뭐냐면 사회 비판과 사회적 행위라는 항목과 그 다음에 학생의 개인적 사회적 발달, 그리고 나서 이제 올레버와 스콧이라는 사람이 그 밑에 이론적 관점이라고 해서 1가지를 더 추가하죠. 거기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 5가지에서 1가지 더 추가한다는 게 어떤 거냐, 이 반성적 탐구를 반성적 탐구와 우리가 배울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으로 해가지고 총 6개까지도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처음에 바스, 셔미스라는 학자가 1978년에 이렇게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했다. 그 뒤에 넬슨과 마이클리스가 이렇게 2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그 다음 올레버와 스콧이라는 사람이 요거를 이렇게 2개를 쪼개서 6가지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6가지 관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가장 많은 것부터 배워야겠죠. 6가지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를 지금 정리를 할 거예요. 이 내용이 뭔지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시 합쳐져서 이 3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울 거고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방금 설명한 6가지 관점을 일단 볼게요. 거기서 보면 제일 처음으로 나온 게 시민성 전달 모형이라고 합니다. 시민성을 우리가 윗세대에서 후속세대로 전달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도 하냐면 문화유산 전달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현 사회 질서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상 유지가 가장 큰 목표겠죠. 그래서 현재 문화유산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고 또 그것이 보존되길 바란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 있다. 여기서 강조한 것도 뭐겠어요? 애국심 같은 거겠죠. 그래서 거기 밑줄 칠게요. 319쪽의 오른쪽 시민성 전달 모형 또는 문화유산 전달 모형이라고 해서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기존의 사회 질서와 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 거기 밑줄. 그 다음 다섯 번째 줄에 현재 문화유산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고 보존된다는 것이다 까지 밑줄. 현재 문화유산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고 보존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개인적 발달 모형이에요. 이거는 개인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달시켜주는 것이 사회과의 목표다라고 해서 사실 이건 뭐냐면 개인적 자아 실현이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이 목표. 사실 이걸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뭐냐? 그럼 이런 개인적 자아 실현을 하려면 개인의 행복이 우선이 돼야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모형의 지금 교육이 어디로 들어갔냐? 진로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로교육과 연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19쪽에 두 번째 줄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달 거기 밑줄 칠게요. 319쪽의 개인적 발달 모형의 두 번째 줄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달 밑줄 칠게요. 다음 페이지. 반성적 탐구 모형은 우리가 반성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이게 누가 말을 했냐면 듀이가 말했어요. 듀이가 말한 건데 이 반성적 사고력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게 목표래요. 그래서 지식 문제와 가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충분한 지적 능력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 본 것 같지 않아요? 아까 합리적 의사결정할 때 지식 문제, 사실과 가치 탐구를 해서 해결책을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쪼개지긴 하지만 반성적 탐구 모형과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이 쪼개지긴 하지만 비슷해요. 하지만 뭐가 다르냐면 얘는 이따 비교를 하겠지만 지금 미리 설명을 드리면 얘는 실행까지는 안 해도 돼. 실행까지는 목표가 아니야. 이런 능력, 머리로 사고하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320쪽에 반성적 탐구 모형의 세 번째 줄에 반성적 탐구, 반성적 사고의 동그라미.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 첫 번째 줄부터 밑줄 칠게요. 지식 혹은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충분한 지적 능력을 사용까지 밑줄. 그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사회과학 모형이죠. 사회과학 모형은 표현이 귀엽죠. 목표, 꼬마 사회과학자의 육성이 목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자가 하는 것처럼 그대로 탐구 방법을 배운다. 이게 목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회과학적 지식, 아까 뭐였죠? 사실, 개념, 일반화 같은 것들이 사회과학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과 탐구 방법, 우리 탐구학습 또는 탐구 능력을 기르는 그런 탐구 방법을 배우고 사회과학자가 경험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 학생이 과학적 문제 해답을 찾는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목표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320쪽에 사회과학 모형에서 두 번째 줄 꼬마 사회과학자의 육성의 밑줄, 꼬마 사회과학자의 육성의 밑줄 치고 그 다음 네 번째 줄에 밑줄 칠게요. 사회과학적 지식과 탐구 방법 그걸 배우고 거기 뭐가 있죠? 사실, 개념, 일반화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탐구학습에서 배운 탐구 능력들을 기른다는 거죠. 그 다음 계속 밑줄 사회과학자가
경험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따라 학생이 과학적 문제 해답을 찾는 활동까지 거기까지 밑줄 칠게요. 여기. 그리고 이제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입니다. 이거는 목표는 뭐예요? 당연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목표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 결정만 하는 게 아니야. 아까 합리적 의사결정에서 뭐 한다고 했죠? 사실 탐구도 하고 과학적 탐구, 그 다음에 가치 탐구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까지 하는 거? 행동까지로 가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여기 반성적 탐구 모형과 비교하라고 했죠. 거기 비교되는 내용이 320쪽 오른쪽 단에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 두 번째, 세 번째 점에 제가 이미 폰트 다르게 하는데 보이죠? 글씨체가 다른 부분 거기 이렇게 묶어서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3번과 4번 비교, 5번과 비교라고 써주세요. 3번은 뭐예요? 반사적 탐구 모형이고 여기 지금 5번에 뭐가 있죠?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 여기 묶은 데가 비교되는 거다. 비교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큰 차이는 뭐냐면 비슷해요. 반성적 사고를 해서 사실 탐구와 가치 탐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고를 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반성적 탐구 모형에서는 그런 사고 과정을 배우는 거야. 그런 능력을 개발하는 거. 기능적 목표를 개발하는 게 목표인데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에서는 행동까지 가는 게 목표다.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천을. 그래서 320쪽에 오른쪽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점 보여요. 오른쪽에. 그러나 전자는 이라고 되는데 다섯 번째 점 거기서 밑줄 칠게요. 전자는 의사결정에 여기서 말하는 전자는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이에요. 의사결정에 기초한 사회적 행위의 실천을 사회과의 목표로 포함한다. 거기 밑줄. 의사결정에 기초한 사회적 행위의 실천을 사회과의 목표로 포함한다. 뭐라고요? 이 행동하고 실천까지 하는 게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의 큰 특징, 그리고 반성적 탐구 모형과 대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 안에 반성적 탐구 모형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거는 주의할 점이 이렇게 6가지 혹은 5가지로 나눴을 때에 구분할 때 필요한 거지 나중에는 뭐만 남죠? 반성적 탐구 모형이 그 3가지로 나눌 때 사회과의 이론적 관점을 전통을 3가지로 나눌 때 반성적 탐구 모형이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서는 뭐가 빠지냐면 그 명칭에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렇게 3가지로 나눴을 때 이런 행동이 안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이따 설명도 드리겠지만 그렇게 3가지로 나눠버리면 이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 자체가 반성적 탐구 모형이 된다고 보면 돼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5가지 혹은 이렇게 2가지를 나눠서 평가를 할 때는 반성적 탐구 모형은 실천까지는 안 하는 거,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은 행동까지 옮기는 거. 구분이 되죠? 근데 만약에 3가지 전통밖에 없어. 그럼 거기선 뭐였죠? 3가지 전통만 하면 시민성 전달, 그 다음에 사회과학 모형, 그 다음에 반성적 탐구 모형,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요. 이렇게 3가지로만 나누면 이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이 이 안에 포함된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로 나눴을 때 반성적 탐구 모형에서는 행동까지 하는 겁니다. 실천까지 하는 것이 목표예요. 합리적 의사결정력을 가지고 행동까지 하는 게 이 3가지로 나눴을 때 이 안에 들어간다. 이 3가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비판 모형이에요. 사회비판 모형은 특징이 뭐냐면 제3자의 관점이라는 부분이 포인트야. 내가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 안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가 아니라 약간 외국 사람 같이 제3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나 제도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걸 목표로 삼습니다. 사회비판 모형은 제3자의 관점이 약간 포인트죠. 그래서 321쪽에 사회비판 모형 첫 번째 줄 밑줄 칠게요. 사회 문제와 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이다 해서 앞에 이걸 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3자의 관점에서. 사회비판 모형은 제3자의 관점에서 괄호로 제3자의 관점에서 사회 문제와 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해서 밑에 사회과의 이론적 관점에서 방금 6가지 설명했지만 개인적 발달, 그러니까 자기 행복, 개인의 행복을 목표로 삼은 그 개인적 발달 모형을 뺀 나머지 5가지 모형의 표로 나와 있어요. 거기 별표. 제가 방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5가지 혹은 6가지로 나눴을 때 반성적 탐구 모형과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이 만약에 따로 나오는 경우라면 반성적 탐구는 실천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머리 사고하는 능력만 키우는 거. 그 다음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에서는 행동, 실천까지 하는 거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 나올 3가지로 분류하는 경우 바스, 셔미스의 3가지 전통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반성적 탐구 안에 이 2가지가 합쳐진다고 느끼면 돼요. 이해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거기서 보면 일단 구분되는 거 동그라미 칠게요. 거기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의 교육 목표에서 거기 합리적 의사결정자 및 실천가 있죠? 실천가의 동그라미.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왼쪽에 반성적 탐구 모형이랑 비교해 보세요. 반성적 탐구 모형 그냥 합리적 의사결정자까지만이야. 실천이 빠져있죠. 그 다음 오른쪽 위로 가서 역시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에서 교육 내용 보면 거기 괄호로 된 데 보여요. 행위와 실천 강조. 거기 밑줄. 행위와 실천 강조. 그 다음 교육 방법에서 3가지 비교가 되죠. 반성적 탐구 방법은 밑에 거기도 괄호가 더 중요해요. 이런 내용, 이런 흐름보다도 흐름도 아시면 좋지만 이 단계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반성적 탐구 모형 같은 경우 가운데 제3자의 객관적 관점에서 탐구 되어 있죠. 제3자의 객관적 관점에서 탐구. 왜냐하면 내가 실천할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사고 능력을 기르는 거기 때문에 약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처럼 탐구를 한다는 거예요. 반성적 탐구를. 그렇지만 의사결정을 하면 끝나요? 안 끝나요? 아니에요. 뭐까지 해야 돼요? 내가 실천까지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관점에서 밑줄. 당사자의 관점에서 밑줄. 그 다음 사회비판 아까 뭐라고 했죠? 사회비판은 역시 거기도 밑줄. 제3자의 관점에서 밑줄. 그래서 그 표 밑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뭐라고 하냐면 반성적 탐구 모형과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은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뭘로 줄일 수 있다? 사회비판 모형을 버리고 그 2개를 합쳐버리면 3가지가 있죠. 그래서 크게 시민성 전달, 사회과학, 반성적 탐구 모형으로 정리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그 3가지를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봅시다. 이제 사실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설명했던 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말할 3가지 모형만 구분되는 게 나왔기 때문에 꼼꼼히 아셔야겠죠. 하지만 공부하다 보면 너무 쉬워서 이 문제가 나왔다 하면 뭐라고요? 거의 다 100% 맞추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볼게요. 심리성 전달 모형의 교육 목표는 당연히 훌륭한 심리성의 육성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승인된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고, 그러니까 뭔 말이야? 이미 기존에 있는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해야 된대요. 그리고 사회 규범에 복종해야 되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시민. 지금 우리 애국적인 시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애국적 시민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전통적 문화유산을 강조한다. 전달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런 문화유산을 전달 방법이 뭐다? 주입 또는 교화 방법이죠. 또는 행동 수정 기술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 만약에 이거의 흐름과 이런 사회에서 승인된 가치와 규범 아니면 이런 사회 규범에 복종하는 행동이라면 칭찬 같은 강화를 하고요. 아니라면 벌 같은 걸 주죠. 그러니까 이걸 내면할 수 있도록. 사실 학교는 사실 어때요? 이런 시민성 전달 모형의 대표적인 공간이라고, 교육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기존의 가치를 계속 전달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직도 이게 사회에서는 중요하죠. 사회과에서는 중요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뭐냐면 지식의 전달이 실제 상황에서 구체적인 행위로 직접 실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식은 알고 있으나 뭐 한다? 그걸 가지고 실제로 행위하거나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기존의 사회 질서와 문화가 예를 들면 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생산할 우려가 있죠. 이런 비판이 있다. 그래서 교재로 넘어가서 322쪽에 시민성 전달 모형 첫 번째 점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애국적 시민 동그라미. 애국적 시민 동그라미. 그 다음 1번 교육 목표에서 첫 번째 줄 훌륭한 시민성 동그라미. 이런 훌륭한 시민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애국적인 시민이다. 사실 이 사회과의 교육 전통은 사실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 논문을 읽어보면 미국적인 가치를 내면화한 훌륭한 미국 시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버전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교육 내용 첫 번째 줄 밑줄 칠게요. 애국적 시민을 기르기 위해 전통적 문화유산의 전달을 강조한다. 그래서 오른쪽 3번 교육 방법 보면 밑줄 이 모형의 교수 방법은 문화유산의 전달 혹은 그 전달이 뭐예요? 주입 또는 교화이다. 거기까지 밑줄. 그래서 이렇게 밑에 그 네모 박스처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을 한다는 거죠. 볼까요? 1번 뭐예요? 교훈이 담긴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한다. 어떤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면 가치가 있는 거. 즉 예를 들면 70년대 교육에서 반공, 그쵸? 공산주의 나빠요. 이런 거 되면 이런 교훈이 담긴 거, 그런 것들을 선정한다.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생략해서 안 보여준다. 그쵸? 그래서 교과서, 읽기, 과제 또는 강의 같은 걸 통해서 어떤 가치를 내면하게끔 전달을 시켜요. 그 다음 밑에 점 보면 교사는 행동수정 기술을 사용한다고 했죠. 원하는 가치나 태도를 잘 따르면 칭찬과 보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학생은 문제아로 낙인을 찍고 벌을 준다. 이런 식으로 교정을 한다. 그래서 이걸 내면화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 평가까지 쭉 있고 오른쪽에 표로 정리된 거 꼭 암기해주세요. 좀 더 이해가 쉬우니까. 시민성 전달 모형 323쪽에 표로 나와 있죠. 그걸 쭉 읽어보시면 이런 목표와 내용, 방법, 비판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그러니까 줄글은 쭉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표의 내용은 꼭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사회과학 모형 볼게요. 사회과학 모형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뭘 강조해요? 사회과학자의 탐구 방식과 탐구 능력을 학습해야 된다. 그래서 누굴 기른다? 꼬마 사회과학자, Junior Social Scientist를 기른다. 이게 큰 목표다. 그래서 교육 내용은 뭐예요? 1차 자료와 그걸 탐구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를 하고 그것의 탐구 방법에 의거하여 학생 스스로 조사하여 일반화된 지식, 이걸 형성하는 게 목표다. 내용이다. 그 다음 교육 방법은 당연히 사회 현상이나 어떤 문제의 탐구 방법과 과정, 즉 탐구학습을 많이 한다는 거죠. 탐구학습.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판적인 평가가 있어요. 이런 과학적 탐구 능력이 행위로 실천되지 않아요. 인지주의의 가정의 오류죠. 그러니까 사고력, 탐구력 이런 걸 강조한다고 해서 행위로 실천하지 않는다. 그게 뭐라고요? 인지주의 가정의 오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추상적인 지식은 사실 어떤 행위를 지시해주기 어렵다. 사실 사회과학의 지식은 객관적 지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행위를 지시해주기는 어려워요. 이런 행위를 지시해주려면 어떤 가치가 내면화돼야 되죠. 이해되세요? 가치가 내면화되는데 여기 가치가 좀 빠져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행위를 지시해주는 게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다. 교재를 볼까요? 교재 323쪽에 다 사회과학 모형 보이죠? 거기에 첫 번째 단락에 세 번째 줄 사회과학의 탐구 방식과 탐구 능력을 학습해야 한다 강조했다. 거기 밑줄 칠게요. 그 다음 오른쪽 넘어와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3번 교육 방법에서 두 번째 줄에 탐구학습 동그라미. 당연히 탐구 능력을 길러야 되니까 탐구학습을 하겠죠? 이 탐구학습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페이지 377 이라고 적어주세요. 페이지 377 지총의 탐구학습에 대해 설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부할 거다. 다음 324쪽에 첫 번째 단락에 둘째 여기 보이죠? 둘째 여기서 첫 번째 줄 가치 중립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부터 밑줄 칠게요. 가치 중립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가치 의존적인 사회적 행위와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기 어렵다. 아까 말했죠. 객관적 지식이기 때문에 가치가 중립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어떤
판단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해주기는 어려워요. 그런 행위로 연결되는 건 사실 반성적 탐구,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이런 거죠. 그래서 밑에 사회과학 모형 표로 나온 거 꼭 알아두시고요. 별표 치세요. 사회과학 모형에 대한 설명, 목표, 내용, 방법, 비판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요약되는 거죠. 표. 그 다음 반성적 탐구 모형은 의사결정 능력의 발달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서 세 가지로 분류한 반성적 탐구 모형에서는 아까 5가지나 6가지로 분류한 반성적 탐구 모형과는 좀 다르다. 뭐라고? 5가지, 6가지에서 분류한 반성적 탐구 모형과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이 합쳐진 느낌이다 라고 해서 목표가 뭐다? 합리적 의사결정의 발달. 그래서 합리적 의사결정자가 시민의 목표죠. 이 의사결정자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행동과 실천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 내용은 사회 문제 및 그와 관련된 자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주변의 사회 문제들을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별표. 학생의 흥미와 필요에 기초하여 조직되어야 돼요. 무슨 말? 그 사회과학에서, 사회에서 이런 사회 문제를 제시할 거 아니에요.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그걸 실천을 하려면 학생 주변에 있는 흥미가 있고 꼭 필요한 문제, 예를 들면 뭘 사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캠페인 같은 그런 문제가 제시가 되겠죠.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흥미와 필요에 기초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합리적 의사결정 학습에도 잠깐 나왔지만 읽어볼까요? 반성적 탐구 학습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은 단순히 사회 문제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가치 갈등을 확인해 봐야 돼요. 사실 문제, 사회 탐구도 해야 되고요. 가치 탐구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확인을 해서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 여기까지 해서 뭐까지 연결돼야 돼요? 실천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잠깐 볼게요. 반성적 탐구 모형 324쪽에 오른쪽 보면 교육 목표는 의사결정력의 발달이라고 해서 의사결정력 동그라미. 그 다음 2번 교육 내용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페이지 325쪽에서 왼쪽 단 하나, 둘, 거기 두 번째 단에서 마지막 줄, 세 번째 줄 문제의 성격은 매우 다르다 있죠? 거기 밑줄. 그래서 그 문제의 성격에 대한 내용이 밑에 쭉 있어요. 그래서 밑에 문제의 성격 비교 한번 볼까요? 표, 거기 별표 칠게요. 문제의 성격 비교. 어떤 사회 문제라는 게 뭐냐? 이 세 모형에서 사회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한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민성 전달 모형에서 문제란 전통적 문제죠. 애국심 또는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는 문제라는 거죠. 사회 문제, 사회에서 탐구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기득권 세력이 중시하는 문제를 선정합니다. 다음 사회과학 모형에서는 과학적 문제겠죠. 사회과학적 문제, 사실 문제겠죠. 그래서 객관적 자료로 검증이 가능해야 해요. 그래서 과학자, 특히 사회과학자가 관심을 갖는 문제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반성적 탐구 모형에서는 어떤 문제? 일상적인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가 가치를 판단하는 문제예요. 사실도 있고 가치 판단하는 문제. 아까 우리 운동화 선택할 때 뭐였죠? 운동화의 사실은 뭐야? 거기서 팩트는 뭐예요? 가격, 종류, 색깔 이런 거죠. 가치는 뭐야? 사람들의 선호도 같은 거. 이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런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문제라는 건 학생이 흥미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학생이 흥미를 갖는 문제를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비교를 했고요. 교육 방법은 반성적 탐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반성적 탐구를 통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자를 기르는 거예요. 이 모형에서는. 그래서 교육 방법은 반성적 탐구와 토론을 하고요. 그런 증거에 의한 사고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반성적 탐구라고 해서 탐구라는 게 탐구가 뭐야? 탐구라는 용어 아까 막 여기저기서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탐구를 비교를 하죠. 이제 교재를 볼게요. 326쪽. 탐구라는 것이 이 세 가지 모형에서는 어떻게 다른가? 먼저 시민성 전달 모형에서는 교재와 자료에서 교훈적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는 게 여기서는 탐구래요. 여기서 자료는 어떨까요? 어떤 자료예요? 생략되거나 과장된 자료겠죠.
사회과학 모형에서는 가설이 뭐야? 탐구학습에서 가설이 중요하다고 했죠. 가설 설정. 여기서의 가설은 현상의 어떤 원인이나 이유, 그 다음에 결과의 상관관계를 진술한 게 가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탐구란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과학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검증하는 과정이 탐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자료는 과학자가 인정하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객관적 자료다. 그리고 반성적 탐구 모형에서의 탐구란, 여기서 가설이란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을 진술하는 것. 거기서 사실과 가치 판단이 혼재되어 있겠죠. 여기서의 가설은. 여기서의 탐구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해결 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자료는 과학적 자료도 쓰고요. 일상적 자료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탐구를 할 때는. 그래서 이 반성적 탐구 모형의 평가, 이것도 100% 좋은 건 아니죠. 비판적인 평가가 있어요. 뭐냐면 의사결정력이 바로 행위로 실행되진 않아요. 의사결정력이 행위로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걸 강조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실천까지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력이나 반성적 탐구력이 그것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실천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가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가치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가치 상대주의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학생의 흥미에 기초한 교육 내용이 구성이 어려워요. 그쵸? 학생의 흥미라는 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교사 입장에서 이런 자료를 구성하는 건 매우 어렵다. 이런 비판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면 반성적 탐구 모형에 대한 목표, 내용, 방법, 비판 이것까지 꼼꼼히 보시고 오른쪽 관련 기출 2015년의 첫 번째 문제 1번 볼게요. 가의 소문제 먼저 볼게요. 기억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라고 해서 거기 봅니다. 가 1, 2, 3 구분됐어. 뭐죠? 방금 설명한 시민성 전달 모형, 사회과학 모형, 반성적 탐구 모형에 대한 내용이겠죠. 1번 합리적 의사결정자는 뭐예요? 방금 말한 반성적 탐구 모형이죠. 거기 내용이 뭐래요? 학생의 필요와 흥미를 반영한 사회 문제. 방금 설명했죠. 2번 애국심 강한 시민성 전달 모형이죠. 그쵸? 목표 사회 유지에 필요한 꼭 필요한 핵심적인 지식과 가치를 가르친다. 그럼 거기 빈칸이 있는 꼬마 사회과학자 사회과학 모형에서는 뭐죠? 내용이 뭘까요? 뭐가 어떤 내용이라고 했죠? 정답 사회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이죠. 그런 탐구 능력이 정답이 되겠죠. 정답에 꼭 탐구 능력을 안 써도 돼요. 사회과학적인 객관적인 지식 이것도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교육 내용. 328쪽에 사회과 교육과정 조직 원리는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